거지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청년층 사이에 거지방이 열풍이 납니다. 이 거지방이 SNS에 절약방, 뭐 이렇게 절약을 같이 하자. 그런 이제 오픈 채팅방인가 봐요. 예컨대 이제 여기다가 어떤 분이 올린대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 4,500원. 그랬더니 답변은 답니다. 세트 사치. 기념일 선물 해주고 싶은데 돈 안 드는 이벤트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별을 선물해 주세요. 립스틱 사고 싶은데 쓴소리 해주세요. 치아로 입술 깨물어서 혈색 돌게 만드세요. 기발하죠. 거지방 개설자 중에 한 분인데 오픈 채팅방이라서 서로 대면을 안 하니까 창피함이 없어. 그냥 서로 지출 공유를 하면서 쓴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었대요. 유머가 가미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즐겁게 소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예컨대 그런 거죠. 커피숍 커피가 4,500원인데 탕비실 믹스커피는 0원이다. 회사 커피 아메리카노 4,300원인데 사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탕비실에서 커피 타 드세요. 이렇게 갖고 답변하네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3년간의 코로나 이후 3년간 2030 세대가 직격탄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대출 증가율을 보면요. 대출 잔액 증가율 30대 이하가 27.4%, 40대, 50대보다 한참 높죠. 그래서 연간 소비 감소폭이 20대가 60대 이상의 8배가 넘는답니다. 29만 9천 원이나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있는 거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보기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분신 건설 노동자 유서에서 먹고 살려고 노조했는데 윤석열 독재의 재물이 됐다. 그 고인이 야 사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예요. 그 노동절에 이제 분신하셔서 이제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죠. 그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유족의 허락을 받아서 야 사당에서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치에 제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돼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 제발 풀어주세요. 진짜 나쁜 짓 한 놈들 많잖아요.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저의 하찮은 목숨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듭니다. 야당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들 하루빨리 저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절절합니다. 5월 1일이었죠. 결국 이제 그때 분신이 시도하신 건설 노동자께서 5월 2일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제 그 남긴 메모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지수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 메모에서 밝혔고요. 그러니까 건설노조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이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공갈, 협박 등 제목을 붙여 탄압한 결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 것을 범죄로 몰았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이날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A씨 등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한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 동료분께서는 이런 말씀 들었대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돈 10원도 먹은 것도 없는데 엮어놓기 식으로 엮어놨다 이거죠.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기어이 분신 사태까지 낳은 정권의 건설노조 죽이기. 시민언론 민들레가 보도한 겁니다. 13차례나 압수수색을 했고 1000여 명을 소환했고 15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건설노조에. 건설노조 간부 활동가 거의 전원이 처벌 표적됐다. 거대 자본에 맞선 정당한 요구들을 갈치로 몰았고 허위사실로 사회적 편견, 멸시를 부추겨 낙인 찍기를 했다. 건폭이라는 표현을 썼죠.
윤석열 정부가. 열악한 환경 속에 건설 현장 주역의 자존감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가족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압박 수사를 받아왔다. 화물노조 파업 이후부터 몇 개월을 계속 시달렸는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압박 수사를 하면 어떻게 버티겠냐. 혼자 앓으며 무척 힘들어했다. 쌍둥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다. 아이들이 어리네요 아직. 그러니까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 수사 압박이 끝내 그 노동자를 열사로 내몰았죠.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검경의 건설노조 주요 수사 경과입니다. 일단 그 윤 정부의 노조 강경몰이가 어떻기에 그러냐. 대통령까지 불법 매도하는 등 검경은 물론 관계부처 총동원해서 채용, 전임비 혐의 적용만 몰두. 여권에서도 독보서 퇴출 편성했다. 노조에서 입장을 밝힌 게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무시하는 매도, 강경몰이다. 노동상권 실질적 보장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하나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또 이제 압박을 하죠. 심지어 건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폭이 안전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다 보니까 검경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무리하게 또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그런 겁니다. 기소를 하고. 근데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국민의힘에서 이 분신 사태가 있었음에도 노조 때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조 때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국민의힘은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현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들이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와 같은 노조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지어서 건설 현장에 다시는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현되지 않게 뿌리를 뽑을 때라 생각한다. 인재혁 원내대표도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와 직접 단체 협약을 맺어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을 채용 강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공정체육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고용이라든가 고용을 요구하거나 전임자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노조하고 건설업체가 단체 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건설 현장에. 그 건설 현장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채용 강요는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거지. 차별하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노조원이라고 차별하지 않게끔 해달라. 이 분신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의 뜻과 억울함이 꼭 이루어지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조선일보 보도요. 근로자의 날 그는 억울하다. 그 주말뉴스 부장이 썼다는데 부지런히 일한 나는 근로는 조선시대의 노동보다 많이 쓰였다. 일제 잔재라는 건 가짜뉴스다. 누가 왜 근로에게 도리 졌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때는 노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근로는 노동도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가령 임진왜란 이순신은 공신을 봉할 때는 외적을 쓸어내며 7년간 열심히 근로하였다. 그리고 임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공권이 근정전의 뜻을 새겨보라. 부지런히 다스리는 대거리다. 이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이란 말 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그러니까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거는 국립국어원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입니다. 문체부 소속 기관인.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의 뜻은 뭐라 되냐면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이 돼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다. 노동자의 자주성,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 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정부 문서나 이런 데 공공문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라는 말을 썼고 할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근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법률 용어를 아니면 법조문을 인용할 때는 할 수 없이 근로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노동이라는 말은 쏙 들어갔죠. 근로라는 말을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보니까 인권이라는 말도 쏙 들어갔더군요. 인권하고 노동을 싫어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근로제의 날 노동절을 맞이해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 노동조 4일 전 직장갑질 119 상담방에 쏟아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고충을 소개해 줬어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술직으로 입사했는데 면접 때 한 말과 달리 기술직 업무 외에 사무, 택배, CS까지 시킵니다. 제 발로 나갈 생각은 없지만 제 의사로 나가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절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과도한 근로조건 변동으로 퇴사합니다. 사업적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써주지 않습니다. 녹취록만으로 자진 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10인 규모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갑자기 퇴사하라며 사직서를 써야 급여임금을 해준답니다. 사장은 사직서에 공고사직을 쓰라고 하는데 사직서에 공고사직을 쓰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를 못 받네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사업주나 거기 피고용자나 대등한 입장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